안녕하세요. 글로벌 선진교육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인기모 교육과정 16강 제3장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네 번째 시간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의 허상과 실상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된 글로벌 선진학교 세종차이 캠퍼스 중등교감 정효은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녀를 향한 다양한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와 같은 기본적인 바람부터 좋은 대학에 가면 좋겠다, 안정된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또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와 같은 구체적인 기대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현실적인지 그리고 자녀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매우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높은 기대를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학업 스트레스는 최상위권입니다. 2023년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전체 학생의 약 67%가 부모의 기대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자녀에게 어떤 기대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기대가 자녀의 성장과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크게 네 가지 주제로 첫 번째, 학부모 기대의 형성 과정과 배경, 두 번째, 학부모 기대의 허상과 현실, 세 번째, 학부모 기대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건강한 기대와 성경적 자녀 양육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각각의 주제를 통해 우리 자신의 기대를 점검하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방향을 함께 모색해보면 좋겠습니다. 교육심리학자 캐롤 드웩은 부모의 기대는 자녀의 성장 마인드셋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기대가 자녀에게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도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발달 심리학자 브롬펜 브레너는 아동의 발달은 다양한 환경 체계의 상호작용 속에 이루어지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미시 체계가 바로 가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모의 기대와 양육 방식은 아동 발달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우리 부모의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우리가 자녀에게 가지는 기대의 본질을 돌아보고 그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에 대한 기대는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기대 형성의 배경을 심리학적, 사회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문화적 영향입니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교육열이 높고 학벌을 중시하는 문화가 강합니다. 누구네 아들은 서울대 갔다더라, 누구네 딸은 영어를 유창하게 한다더라 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며 자녀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2023년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부모의 85%가 자녀의 학업 성취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며 이는 OECD 평균 65%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부모들에게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하여 자녀에 대한 기대 수준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SNS의 발달로 다른 가정의 자녀 성취나 활동을 더 쉽게 접하게 되면서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비교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을 평가할 때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3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교육열은 단순한 교육 관심을 넘어 교육 과열로 분류되며 이는 자녀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투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의 빠른 경제 성장과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교육이 사회적 계층 이동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자녀 교육에 대한 기대가 단순한 개인의 성취를 넘어 가문의 명예와 가족 전체의 사회적 지위와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가족 집단주의라는 문화적 특성과 맞물려 자녀의 성취가 부모와 가족 전체의 성취로 확대 해석되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학부모의 미해결 꿈과 대리 성취입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많은 부모들이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를 통해 실현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대리성취라고 부릅니다. 내가 의사가 되지 못했으니 우리 아이는 의사가 되면 좋겠다. 내가 유학을 가지 못했으니 우리 아이는 해외에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와 같은 생각이 이에 해당됩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들은 이러한 대리 성취 욕구가 자녀에게 과도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심리학자 헤즐러 마커스와 폴라 누리우스의 가능한 자아 이론에 따르면 부모들은 종종 자신이 될 수 있었던 또는 되고 싶었던 자아상을 자녀에게 투영합니다. 2022년 발달 심리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부모의 실현되지 않은 꿈이 강할수록 자녀에게 그 꿈을 대리 성취하도록 하는 압력이 커진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대리 성취 욕구는 특히 부모 자신이 사회 경제적으로 상승하지 못했거나 자신의 직업이나 인생 선택에 만족하지 못할 때 더욱 강화됩니다. 부모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실패한 곳에서 우리 아이는 성공해야 한다는 보상 심리를 갖게 되며 이것이 자녀에 대한 과도한 기대로 표출됩니다. 이는 자녀의 고유한 정체성과 욕구를 무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리학자들은 이를 투사적 동일시라는 방어 기제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사회적 안정에 대한 욕구입니다. 불안전한 경제 상황과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부모들은 자녀가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2022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학부모의 78%가 자녀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를 원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안정에 대한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때로는 현실적인 제약이나 자녀의 적성과 맞지 않은 기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 엘빈 토플러는 미래 충격이라는 개념을 통해 급속한 사회 변화가 개인에게 불안감을 초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의 발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등 현대 사회의 빠른 변화는 부모들에게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킵니다. 이러한 불안은 확실성 추구라는 심리적 기제로 이어지며 부모들은 전통적이고 안정적이라고 여기는 의사, 변호사, 교사, 공무원 등의 직업을 자녀에게 권장하게 됩니다. 또한 한국의 높은 노인 빈곤율과 불완전한 사회 안전망은 자녀의 경제적 성공이 노후 보장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게 만듭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직업 선택과 경제적 성취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교육 환경과 시스템의 영향입니다. 한국의 입시 중심 교육 시스템과 경쟁적인 학교 환경도 부모의 기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교육 심리학자 존 듀이는 교육은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라 삶 그 자체라고 말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교육 환경이 입시와 성적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이미 학부모의 65%가 자녀의 대학 진학을 고려한 교육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조기부터 형성되는 학업 중심의 기대를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는 부모의 개인적 경험과 가치관입니다. 부모 자신의 성장 과정과 경험이 자녀에 대한 기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발달 심리학자 다이앤 베움린드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 방식은 종종 자신이 어린 시절에 경험한 양육 방식의 영향을 받습니다. 엄격한 가정에서 자란 부모는 자녀에게도 높은 기준과 엄격한 규율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으며 반대로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란 부모는 자녀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 방식은 그들이 속한 세대적 경험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한국의 경우 베이비 부모 세대와 X세대 부모들은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이를 인해 자녀 교육에 있어 물질적 안정과 성취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밀레니얼 세대 부모들은 디지털 환경에 성장하고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형성한 경우가 많아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정서적 건강과 개인의 행복을 중요시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종교적, 철학적 신념도 자녀에 대한 기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독교 가정에서는 신앙적 성장과 도덕적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유교적 전통이 강한 가정에서는 효도와 가문의 명예를 중시하는 기대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는 자녀에게 기대하는
성취 영역과 방향성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대는 다양한 요소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됩니다. 자신의 기대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이해하는 것은 그 기대가 합리적인지, 자녀의 행복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자녀에게 갖는 기대 중 현실과 맞지 않는 허상들을 심리학적, 교육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지능은 언어적, 논리, 수학적, 공간적, 음악적, 신체 운동적, 대인관계적, 자기성찰적, 자연친화적 지능 등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모든 아이가 모든 영역에서 뛰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2022년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뇌는 특정 영역에서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배선되어 있어 각자 다른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의 고유한 강점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신경과학 연구들은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을 뒷받침하는 신경학적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신경과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개인마다 뇌의 구조와 기능의 차이가 있으며 이는 서로 다른 인지적 강점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은 청각 정보를 처리하는 뇌 영역이 더 발달되어 있으며 수학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은 전두엽과 두정엽의 특정 부위가 더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교육심리학자 캐롤 드웩의 성장 마인드셋 연구에 따르면 한 영역에서의 실패나 어려움을 경험한 아이들이 다른 영역에서 성공을 경험할 때 자신감과 회복 탄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는 모든 영역에서의 성취를 기대하기보다 아이의 고유한 강점 영역을 발견하고 격려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양육 방식임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핀란드, 스웨덴 등 학생들의 다양한 강점을 존중하고 개발하는 교육 시스템을 통해 높은 학업 성취와 학생 행복도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예술, 스포츠, 실용기술 등 다양한 영역이 학문적 영역과 동등하게 존중받으며 이것이 학생들의 자아 존중감과 내적 동기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앨버트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에 따르면 아동의 발달은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개인적 요인 등 다양한 변수의 상호작용 결과입니다. 부모의 노력만으로 자녀의 성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2023년 발달심리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아동의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부모의 개입은 약 30%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아동의 선천적 특성, 또래 관계, 교사의 영향, 사회 경제적 요인 등 다양한 요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유전학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관한 최신 연구들은 후성 유전학이라는 분야를 통해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3년 행동유전학 연구에 따르면 동일한 유전적 잠재력을 가진 아이들도 환경적 요인에 따라 매우 다른 발달 결과를 보일 수 있으며 반대로 최적의 환경이 주어져도 유전적 요인이 특정 발달 경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별적 민감성 이론에 따르면 일부 아이들은 환경적 영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민감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반면 다른 아이들은 환경 변화에 덜 영향받는 튼튼한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양육 방식과 교육적 개입이 모든 아이들에게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회학자 아네트 라로의 연구는 사회 경제적 계층에 따른 양육의 불평등을 보여줍니다. 중상류층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집중 양육 방식과 저소득층 가정의 자연 성장 방식 사이의 차이는 부모의 노력과 의도 이상의 요소들이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줍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명문대 입학이 성공의 지름길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21세기 급변한 사회에서는 다양한 성공의 경로가 존재합니다. 2022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대졸자의 57%가 전공과 관련 없는 직종에서 일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직업인의 40%는 대학 교육보다 실무 경험과 개인의 열정이 더 중요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미국의 교육학자 켄 로빈스는 현대 초등학생의 65%는 미래에 지금 존재하지 않은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학업 성취보다 창의성, 적응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의 역량이 더 중요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직업 세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의 직업의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까지 8,500만 개의 기존 일자리가 자동화로 대체되고 9,700만 개의 새로운 직업이 창출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직업들은 전통적인 학문 분야를 넘어서는 융합적 역량을 요구할 것입니다. 실리콘밸리의 기술 기업들이 학력보다 실제 능력과 프로젝트 경험을 중시하는 무학위 채용을 확대하는 추세도 주목할 만합니다. 구글, 애플, IBM 등은 대학 학위 없이도 실질적인 역량을 갖춘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명문대 학위는 좋은 직장이라는 등식이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2023년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직업 만족도와 행복감은 학력이나 소득보다 자율성, 목적의식, 성장 가능성, 관계의 질과 같은 요소들과 더 강한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이는 단순히 명문대에 입학하는 것보다 자신의 가치관과 재능에 맞는 직업을 찾는 것이 장기적인 행복과 성공에 더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발달 심리학자 마가렛 미드는 과거와 현재 사이의 문화적 간극이 너무 커서 현대 부모들은 자신의 경험에만 의존해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인 현 세대 아이들은 부모 세대와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경험과 방식만이 옳다고 고집하기보다는 변화하는 사회와 자녀 세대의 특성을 이해하고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모든 인간은 독특한 자아를 가진 독립된 존재라고 강조했습니다. 자녀의 성취나 실패를 부모의 성공이나 실패로 여기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동일시일 수 있습니다. 2022년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연장선으로 보는 경향이 강할수록 자녀의 자율성 발달이 저해되고 심리적 분리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나 성취의 도구가 아닌 고유한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가진 독립된 개인입니다. 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현대 교육 심리학은 과도한 학습 스케줄과 조기 교육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핀란드 교육학자 파시 살베르그는 덜 가르치고 더 많이 배우게 하는 교육 철학을 강조하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자발적 호기심과 탐구의 기회라고 말합니다. 2023년 소아과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학업 스케줄은 아동의 수면 부족, 스트레스 증가, 창의성 저하와 관련이 있으며 자유놀이 시간이 충분한 아이들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발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놀이의 중요성은 아동 발달 연구에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발달 심리학자 피터 그레이는 자유놀이가 자기 조절, 문제 해결 능력, 사회적 협력, 창의성 발달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균형 잡힌 일상과 여유 있는 놀이 시간이 오히려 장기적인 학업 성취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들이 실제로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심리학적, 교육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입니다. 자녀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심각한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심리학자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 이론에 따르면 아동기와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성과 자기 효능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압박은 우울, 불안, 자존감 저하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2년 정신건강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높은 기대와 낮은 정서적 지지는 청소년의 우울 증상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심리적 부담이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2023년 대한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높은 학업 기대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청소년들 중 약 45%가 두통, 복통, 불면증, 과민성 장증후군과 같은 신체화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인지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심리적 스트레스가 신체적 통로를 통해 표출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만성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수면 연구에서는 부모의 과도한 기대와 청소년의 수면 패턴 사이의 연관성이 발견되었습니다. 한국수면학회에서 발표한 2023년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기대 수준이 높은 가정의 고등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평균 수면 시간이 30분 이상 적었으며 수면의 질도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질의 수면은 인지 기능, 정서 조절, 신체 발달의 필수적인 요소로 이러한 수면 부족은 학업 성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는 자기 효능감 저하와 자아 존중감 위기입니다. 심리학자 알버트 반두라는 자기 효능감이 개인의 성공과 행복의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자신이 특정 상황에서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신념입니다. 부모의 기대가 자녀의 능력이나 성향과 맞지 않을 때 자녀는 지속적인 실패를 경험하며 난 할 수 없다 라는 부정적 자아상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의 저하는 학습된 무기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의 이론에 따르면 반복적인 실패 경험은 개인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믿게 만들어 결국 시도 자체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자기 효능감 저하가 자녀의 정체성 형성에 장기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발달 심리학자 제임스 마르시아의 정체성 지위 이론에 따르면 건강한 정체성 형성을 위해서는 개인이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고 자신의 가치관과 목표에 대한 주체적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과도한 기대와 간섭은 자녀의 이러한 정체성 탐색과 결정을 방해하여 정체성 유지 상태에 머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관이나 목표를 탐색하지 못한 채 부모나 권위 있는 인물의 기대와 가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부모-자녀 관계의 악화입니다. 발달 심리학자 다이앤 베움린드는 부모-자녀의 관계의 질이 아동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도한 기대와 압박은 부모-자녀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성취와 결과 중심의 관계는 자녀에게 조건적 사랑을 경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잘 봐야 사랑받는다.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야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내면화할 수 있습니다. 애착 이론의 창시자인 존 볼비는 안정적인 부모-자녀 애착이 평생의 정서적 건강과 관계 형성 능력의 토대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취 중심의 조건적 관계는 이러한 안정 애착 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애착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사랑과 인정이 성취에 기반한다고 느끼는 청소년들은 불안 애착 패턴을 발달시키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는 과도한 인정 추구, 거절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서의 불안감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관계 패턴이 다음 세대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가족 체계 이론에서는 이를 세대 간 전이라고 부릅니다. 부모로부터 조건적 사랑을 경험한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부모가 되었을 때 무의식적으로 같은 패턴을 자신의 자녀에게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3년 발달 심리학 연구에서는 이러한 세대 간 전이가 특히 교육적 기대와 성취 압박에서 강하게 나타남이 확인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 부모의 과도한 기대는 가족 내 의사소통 패턴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2023년 가족치료학회 연구에서는 높은 기대를 가진 부모들이 종종 이중구속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진로는 내가 결정해야 해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특정 진로를 강하게 암시하거나 실패해도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실패에 대한 실망감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된 메시지는 자녀에게 혼란을 주고 부모와 솔직한 의사소통을 어렵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내적 동기 저하입니다. 교육심리학자 에드워드 대시와 리처드 라이언의 자기결정 이론에 따르면 내적 동기는 학습과 성장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외부에서 부과된 기대와 목표는 내적 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진정한 열정과 지속적인 성장은 외부의 기대가 아닌 내적 호기심과 관심에서 비롯됩니다. 자녀가 자신의 관심사와 강점을 발견하고 내적 동기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적 동기의 저하는 단순히 학습 태도의 문제를 넘어 학업적 번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번아웃은 정서적 소진, 냉소주의, 무력감을 특징으로 하는 심리적 증후군으로 장기간의 스트레스와 압박에 노출된 결과 발생합니다.
2023년 교육심리 연구에 따르면 한국 고등학생의 약 38%가 중등도 이상의 학업적 번아웃 증상을 보이며 이 중 상당수가 부모의 기대와 압박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내적 동기 저하가 평생의 학습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의 몰입 이론에 따르면 진정한 배움과 성장은 활동 자체에 완전히 몰입할 때 일어납니다. 그러나 외부의 기대와 평가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춘 교육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이러한 몰입 경험이 부족해지고 학습을 즐거움이 아닌 부담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내적 동기와 창의성의 연관성입니다. 창의성 연구자 테레사 아마빌레의 연구에 따르면 내적 동기는 창의적 사고의 핵심 요소입니다. 외부의 압박과 평가 중심의 환경은 창의적 사고를 저해하는 반면 호기심과 내적 관심에 기반한 학습은 창의성을 촉진합니다. 다섯 번째는 실제 사례와 장기적 영향입니다. 한국 교육 환경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종단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기대와 자녀의 실제 역량 사이의 간극이 클수록 청소년기에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는 성인기 초기에 진로 불확실성과 정체성 혼란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이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될 것 같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와 같은 고민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국 청소년들의 낮은 행복지수와 높은 학업 스트레스는 우리 사회가 외적인 성취에 과도하게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기적인 성취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인 행복과 성취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다큐멘터리 입시 이후의 삶은 명문대 입학한 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과 진로 탐색 과정을 3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금까지는 입시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는데 이제는 방향을 잃은 것 같다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특히 부모의 기대와 압박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관심사나 적성을 탐색할 기회가 없이 성장한 학생들이 대학 입학 이후 심각한 정체성 위기와 목표 상실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2022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연구에서는 소위 스카이 대학 졸업생 중 상당수가 졸업 후 3년에서 5년 이내에 진로를 변경하거나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분야로 이직하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이 부모님이나 사회적 기대에 맞춰 선택한 진로였다라고 해고했으며 이러한 불일치가 직업 만족도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학생들 대부분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나 교사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으며 스스로의 욕구와 가치를 탐색할 기회가 부족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건강한 자녀 양육 방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격적 원리에 기초한 건강한 기대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독특한 존재로서의 자녀를 인정하기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각 아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로서 고유한 은사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의 개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고유한 재능과 소명을 발견하러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용적인 방법으로는 자녀의 다양한 관심사를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보이는 열정과 강점에 주목하며 하나님은 너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구나 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정 중심의 칭찬과 성품 형성에 중점 두기입니다. 결과보다는 과정과 노력, 학업적 성취보다는 정직, 겸손, 사랑, 인내와 같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양육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했구나.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와 같은 말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정직하게 행동하거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른 선택을 했을 때 이를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실패를 은혜와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기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고 약속합니다. 실패나 시련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자녀가 실패했을 때 그것을 부끄러운 것이나 비난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장하는 기회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지 못했을 때 이번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니? 다음에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와 같은 질문으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열린 대화와 기도를 통한 소통 강화하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긴 더디하며 라고 권면합니다. 자녀와의 열린 대화를 통해 그들의 생각, 꿈, 두려움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가족 대화 시간을 마련하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대화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들의 고민과 바람을 하나님께 함께 아뢰는 것은 자녀에게 큰 안정감과 영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함께 이 문제에 대해 기도해보자 라는 제안은 자녀에게 그들의 고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 동시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범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는 균형 잡힌 기대와 무조건적 사랑 보여주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취나 성공 여부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녀에게도 이러한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줄 때 그들은 안정감을 느끼고 건강한 자아상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결과를 얻든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라는 메시지를 자주 전달하고 특히 자녀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도 이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녀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평생의 가정으로서의 신앙 여정 인식하기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성장과 신앙 여정은 평생에 걸친 과정입니다.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성취보다는 장기적인 영적, 인격적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자녀가 당장 모든 면에서 완벽할 필요는 없으며 시간을 두고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부모 자신의 영적 성장에 힘쓰기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고 권면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역할 모델입니다. 자녀에게 높은 기준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부모 자신이 그러한 가치를 실천하고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부모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장하고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며 계속해서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태도를 보일 때 자녀들도 이를 배우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의 허상과 실상, 그리고 건강한 기대와 양육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녀 양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자녀 양육의 목표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찾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소중한 존재임을 알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지적, 정서적, 신체적, 영적, 사회적 측면에서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학업만이 아닌 전인적 발달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각 자녀에게 주어진 고유한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외적인 성취보다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의 기대는 더 균형 잡히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모님들, 자녀 양육의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경쟁적인 사회 속에서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며 그들에게 최선을 바라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뢰의 시선으로 자녀 양육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자녀를 우리의 기대나
사회적 성공의 기준에 맞추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고유한 특성과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 양육은 부모 자신도 함께 성장하는 여정임을 기억하세요.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하고 배우면서 성장해 갑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루하루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 양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입니다. 우리의 모범은 어떤 말보다 강력한 가르침이 됩니다. 오늘 나눈 내용이 여러분의 자녀 양육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